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빼고 할까요? 네. 저는 이노피 파트너스라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디지털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기업도 이렇게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의 문제하고 기업의 인재 육성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각 기업의 문제를 교육으로 이렇게 푸는 교육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피트센터라고 해서 기업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특임 교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사실 제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실물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사진이 더 나은가요? 실물이 더 낫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이 긍정의 기운으로 제가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2018년도 사진이에요. 벌써 4년 전이죠. 제가 롯데호텔에서 그때 포럼 하나를 기획해서 이제 주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국 기업들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지? 해서 17개 기업들의 CEO급, C-레벨에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주창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 교육을 하거나 C-레벨의 어떤 교육을 할 때, 왜 꼭 아마존 얘기만 합니까? 왜 꼭 이제 구글 얘기만 합니까? 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건 맞지만, 우리 내부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혹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을까요?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뭔가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역량 자체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 법인에서는 많은 기업들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선도하는 기업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수출 기업으로 또는 제조 기업으로 또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게 제 얘기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 있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BC, AC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원 전, 기원 후를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코비드 19의 전 시대입니다. 또는 애프터입니다. 애프터도 이제 없어요. 같이 갑니다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뉴욕의 컬럼리스트가 주창한 얘기인데, 이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전체의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마무지하게 바꿨습니다라는 얘기로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더 있다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되고, 사실 비대면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운데 모든 디지털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라는 거가 이제 각 기업의 고민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십 부분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리더십 쪽에서는 현재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미래에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에 미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세대 리더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래와 현재가 이제 같이 고민거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임원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때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요즘처럼 일이 많을 때가 없다. 왜? 미래와 현재를 같이 고민해야 돼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업군별로 굉장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산업별로도 조금 차이는 있으세요.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또는 서비스는 서비스업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빨리 가는 산업군이 이제 서비스 쪽인데 서비스 쪽에서도 금융 쪽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했었던 어떤 이제 모 그룹의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이 솔루션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ICT 기반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 되었다. 자, 금융과 ICT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금융이라는 이 산업은 사실 모든 산업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지금 드라이브들이 금융에서 걸어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ICT 기반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모델인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융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또 제조업 기반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공장의 어떤 그런 스마트화, 스마트 팩토리로 얘기하는 범위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 부분을 다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군하고의 융합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합이 이제는 일어났습니다라는 얘기, 그 경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존의 제조업의 밸류체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순차적인 밸류체인이었잖아요. 우리가 R&D가 있고 생산이 있고 마케팅이 있고 판매가 있는 이러한 밸류체인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밸류체인 자체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엮이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따로, 유통 따로, 서비스 따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묶어내서 우리 기업의 시너지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 기업의 끝그림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하게 됐다라는 말씀은 제가 앞에 드렸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시작점이 어디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그림을 이 정도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보는 기술축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고객과 서비스 측면이 오른쪽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 우리 지금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그 협회의 많은 기업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수학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의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미래의 석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 기업의 규모와 그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지? 아까 말씀하신 기술 쪽에서의 데이터 아니면 고객과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모아야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시작점을 말씀드렸고요. 끝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라는 얘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의 정의, 그리고 컨설팅 회사들의 정의, 컨설팅 회사들 중에서도 전략 컨설팅의 정의, 그리고 또 시스템 컨설팅의 정의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3가지의 어떤 그런 가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면, 물론 각 전문가들께서 각각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3가지 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기술들이 지금 어마무지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의 핵심 기술과 세상을 움직이는 신기술을 발굴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발굴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이 있을 거고 조직의 역량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국가의 역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발굴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에서 이게 정리가 될 텐데 SEG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술들을 발굴해서 현재 있는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서 한번 성과를 내보자 라는 게 기존에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였죠.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신사업이라든지 우리만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또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가 사실은 약간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3가지 단어들이 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합니다 하는 디지타이제이션의 컨셉이 있고요. 자, 이래서 현재 있는 거를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컨셉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3번째 얘기. 그래서 새로운 걸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가져가야 되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재 있는 정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부분들의 종합 버전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는 앞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아마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산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업의 교육 컨설팅에 많이 나오는 사례잖아요. 그 계좌가 개설이 되고요. 앱 설치하면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로 스캔하고요. 본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로 각각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결제하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약간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대신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센싱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었던 부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고객한테 새로운 거를 뭐를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노피 파트너스가 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번째 단계 얘기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아마존 전자레인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고객 데이터와 아마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리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고. 왜? 고객한테는 선택지가 이제 너무 다양해졌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뭐를 사고 싶다 하면 그쪽의 기업에 가서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됐었는데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데에서 거기서 뭔가를 골라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어떻게 고객한테 새로운 밸류 프로포지션을 계속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처음 그림과 끝 그림에 대한 얘기. DX의 끝그림.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데이터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로 제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기술 쪽에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또 실패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 실패한 원인들을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계는, 그러니까 기술은 앞장서서 가는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전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혁신의 모습인데 누가 사실 못 따라가고 있냐면 휴먼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DX를 추진하는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없는 솔루션들을 우리가 구매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기술은 앞으로 기업에 너무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업의 본질을 새로 재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IT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입니다. 자, 이랬을 때 기술의 포인트를 우리 내부 직원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역량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이제 화두로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인재의 포인트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기술을 배운다고 그 사람들이 미래까지 갈 것이냐? 아닌 거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디지털 기술과 미래 기술을 끊임없이 발굴한다라는 메시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그런 외부의 협업이 일어나더라도 내부에 그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조직 문화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들이 올라와야지만 이게 이제 계속한 그 조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결국은 이런 단계에 우리 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는 포인트로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세요. 각 단계별로 다르죠. 그래서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체크업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DX를 해야 돼가 조직의 전체의 어떤 인식 단계까지는 와 있느냐. 거기에 필요한 교육은 다르고요. 지식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큰 투자가 들어가고 기업 전반의 혁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경영진에서 그거를 드라이브를 걸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C-레벨 쪽에 어떤 그런 지식,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이 수립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행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는 기술에 대한 역량,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그 마인드셋에 대한 역량,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리딩 기업들하고 일을 할 때 제일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요 유니콘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데칼콘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큰 조직인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라는 게 고민거리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또 기업들은 우리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의 스트롱 포인트, 장점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컬럼을 되게 많이 쓰는데 각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자. 그 부분에 대한 합의. 그게 너무 큰 얘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시작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의 포인트. 그리고 뭔가 이게 배운 만큼 또 보이세요. 그래서 임원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전사에 일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끔 이렇게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테크 중심의 그러한 한 축, 또 하나는 휴먼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축, 거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